대구 아파트 오늘 알려드리는 것 모르고 사시면 정말 사고 나서 100% 후회합니다. 투자를 했다면 시세가 안 오를 가능성이 높고 실거주를 택하셨다면 가족들 중 불만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 오늘 제가 상담드렸던 분의 후회한 사례 2가지와 대구 아파트 사실 때 알고 가셔야 할 부분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람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수한 상담 메일을 받아오면서 정말 이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이를 토대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할 4가지의 데이터, 그리고 대구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10분만 투자해서 앞으로 10년 이상의 도움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람러 부동산 파헤치기 실전판의 내용을 발췌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더 상세하고 디테일한 정보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분양 당시 저렴하고 신축이라서 대박이다 생각하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입주하고 나서 정확히 6개월 뒤 가족들이 여기 왜 왔냐고 너무 불편해합니다. 이 사연은 왜 그랬을까요? 우선 이분은 입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신축이고 내부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셔서 매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신축에다가 주변에 신도시처럼 개발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곳이었거든요. 도심지와는 제법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신도시처럼 개발되고 있는 곳이니까 처음에 조용하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그때는 몰랐답니다. 그곳이 유령 도시가 될 줄은. 심지어 초등학교와 아파트 상가 조금 있는 것들을 외에는 집합 상가들은 조금 생기다가 손님들이 없으니까 전부 다 공실이고 현재는 정말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람런님, 입지가 너무 괜찮아서 7억에 34평을 샀는데 지금은 5억대예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미치고 후회됩니다. 투자금 다 잃었어요. 이 사연은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본인 아파트를 매수하고 딱 1년 반 뒤인 인근에 무수한 신축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그것도 작은 세대수가 아닌 500세대 이상들의 준대형급 아파트들이 줄줄이 입주를 했죠. 즉 대구 시장에서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입지가 좋은 것 같고 신축이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매수한 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수할 시점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전학 가야 한다거나 집이 오래되어서 이사를 가야 한다거나 출산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시점에만 아파트 시세를 파악하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시세가 비싼지 싼지 알 수가 없고요.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커뮤니티에서 막 좋다고 하는 아파트들은 입주민들이 많겠지만 신축일수록 분양 아파트일수록 흔히들 댓글 알바라고 하죠. 침투 마케팅을 하는 단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반드시 시장을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미리 파악하는 방법이 뭔데? 혹은 어떤 입지를 사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또한 나는 저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싶지 않은데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서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대구 아파트 시장을 매입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4가지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착공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이 아니라 착공 물량입니다. 뭐가 다른데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착공은 말 그대로 이제 첫 삽을 뜬 공사를 막 접어든 그런 단지를 뜻합니다. 보통 삽을 처음 뜨고 빠르면 3년, 늦으면 4년 이상 걸리기도 하죠. 근데 이 착공 물량들은 입주 물량에 잡힐까요? 아니요, 잡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입주 물량 데이터는 입주 시기가 공개된 아파트들만 데이터가 잡히는데 만약에 입주 물량이 현저히 부족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겠다 추측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착공 물량이 너무나 많아서 갑자기 준공후 분양, 집을 다 짓고 분양하려는 아파트들이나 중간에 갑자기 분양하려는 아파트들이 생겨나서 입주 물량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을 보기 전에 착공 물량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공 물량은 어디서 보냐고요? 네이버 국가 통계 포털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부동산에 필요한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관련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착공 물량 살펴보시면 확실히 경기가 꺾이는 시점인 2023년부터 착공량이 매우 줄어든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3년에 3, 4년 뒤인 26년, 27년에는 입주 물량이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비슷한 데이터는 입주 물량입니다.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당연히 입주 물량 폭탄인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면 가급적이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내 아파트 주변에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고 한다면 저라면 굳이 그 시기에 웃돈을 주고 아파트 매수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의 입주 물량 데이터는 2025년부터 서서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는 아까 착공 물량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착공을 한 물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입주 물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주 물량에는 안 잡혀 있어서 아파트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입주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함께 두 데이터를 비교해 가면서 매입을 검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미분양 데이터입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데이터 중 하나죠.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 또는 사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예전엔 별로 안 사고 싶었던 아파트인데 이제는 살 게 없어서 그래도 신축이니까 사보자 하는 심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미분양이 줄어드는 시점은 마땅히 매력적인 신축 아파트 분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입주 물량이 적어서 시세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구 미분양 수치는 2023년 초에 피크를 찍고 여름쯤부터 가파르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말 그 하락세는 주춤을 했는 상태여서 현재 미분양 보합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최근 2, 3년과는 다르게 매력적인 분양 단지가 많이 줄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점차 그 중에 신축 아파트들은 매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아파트 매도 매수세입니다. 흔히들 부동산 심리라고 하시죠. 초록색은 매도하려는 사람의 수치이며 주황색은 사려는 사람의 수치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 당연히 살려는 사람은 많고 시세가 더 오를까봐 팔려는 사람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을 땐 반대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격차가 매우 벌어지게 되죠. 그럼 우리는 주황색과 초록색이 붙어가는 시점에 매수를 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지표에서 그렇게 나타나면 당연히 이미 가격이 오르고 난 후겠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가 고점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을 완전히 최저가에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살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언제 오를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도 하고요. 오히려 또 떨어질까봐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전하게 부동산이 저렇게 조금 꿈틀거릴 때 매수세가 조금 강해지는 시점에 매수를 한다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금액대가 커서 그 움직임이 매우 둔합니다. 즉 주식처럼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을 몇 년 동안 지속하는 경향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매수세를 파악한 후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안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첫 번째 사연, 즉 신도시와 같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후회하는 그런 사연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다면 앞으로는 대구 도심지에 밀집화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일본에도 도심 외곽지의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매우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현재 대구 부동산 외에도 지방 광역시들은 모두 현재 도심지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가 중심지에 대형 병원 그리고 인프라들이 다들 갖춰졌는데 신도시에는 새로운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선 수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죠. 현재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수천억을 투자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 년간 도심지의 밀집화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도시라고 해서 외곽지에 산다기보다는 도심지에 그리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가성비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는 것을 더욱더 중요시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4가지 방법과 더불어 입지를 고르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만약 그 사연자 분들께서 사전에 알고 계셨다면 그렇게 후회할 일이 있으셨을까요? 최소한 그 가능성을 반 이상 줄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면 오르고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내가 사는 시점이 최고점이라고 만약 사놓고 5년 동안 제자리였다가 이사를 가야 하는 시점까지 하락세이면 너무 속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아니 분기에 한 번이라도 말씀드린 데이터를 체크하신다면 내가 진짜 매수에 필요한 시점에 그런 사놓고 후회하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정보는 대구 부동산 파헤치기 실전파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들은 고정 댓글에 함께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참고해서 좋은 선택하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500만원 이상 깎을 수 있는 꿀팁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